잠시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질문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기시면 좋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간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이란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뉩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B형 간염은 우리나라 만성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피로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간에 속한 것은 성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간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게 짜증스러워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염에 걸리면 온몸이 노곤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두통과 상복부 불쾌감이 나타납니다. 발병 후 4일에서 5일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급성 간염은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치유되지만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되면 만성 감염이 되며 그 일부는 간염병증으로 이행합니다. 간염에 걸리면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를 하는 동시에 야채나 과실 등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는 제첩입니다. 제첩은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제첩은 비타민 B군 외에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과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이나 아미노산은 담지산과 결합되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장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염 증상이 있을 때 제첩을 끓여 국물을 먹어도 좋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데 제첩은 간염으로 인한 황달 증세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염 증상이 없더라도 음주, 가로 등으로 간의 피로가 걱정되는 사람은 제첩국을 자주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음한 다음날 제첩으로 해장국을 끓여 먹으면 피로해진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첩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태어난 양체질, 즉 소양인과 태양인에게 섭취를 권하며 음체질, 즉 소음인, 태음인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는 돌나물입니다. 돌나물은 전염성 간염에 좋습니다. 돌나물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많아 세포의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감염이나 황달, 간염병증 같은 간 질환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의학 사전에는 돌나물이 전염성 간염에 효과가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철 시장에 가면 돌나물을 파는데 생으로 무쳐서 겉절이나 샐러드를 해 먹거나 물김치로 담아 먹어도 좋습니다. 돌나물의 성질은 평하며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모든 체질의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껏 모든 체질에서 즐겨 섭취하시면서 간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로 북어를 소개합니다. 북어는 간에 좋은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극도로 필요해졌을 때 북어가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어에 달걀을 풀어 심심한 북어국을 끓여도 좋고 무, 콩나물 등 해장에 좋은 재료를 넣고 함께 끓이면 국물 맛이 더 좋아지고 해장 효과도 빠릅니다. 또는 돌나물같이 간에 좋은 녹색 채소와 무치면 간에 더 좋은 작용을 합니다. 북어의 성질은 따뜻합니다. 사상 체질에 비추어 볼 때 북어는 소음인을 제외하고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에게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필요해진 간을 회복시킵니다. 콩나물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B, 비타민 C가 많아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또 값도 저렴하여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많은데 특히 콩나물의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이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해 필요해진 간의 필요를 풀어주고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나물의 성질은 따뜻합니다. 사상 체질에 비추어 볼 때 콩나물의 성질이 따뜻함에 불과하고 음체질, 즉 소음인과 태음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식재료이지만 양체질에게도 효능을 볼 수 있는 약선입니다. 다음으로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는 동물의 간입니다. 동물의 간은 혈색소, 합선 작용을 돕습니다. 간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면 전신의 혈액 분포에 대한 조절 작용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간에는 혈색소, 합성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항빈혈 물질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간 기능이 약할 때에는 동물의 간으로 간을 강화하는 법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동의보감에도 역시 간의 보호에는 동물의 간이 좋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선한 간에 얇은 막을 벗기고 얇게 썬 후 소금으로 살살 비벼 핏물이 빠지도록 한 뒤 우유에 잠깐 담갔다가 꺼낸 간 특유의 냄새를 없앱니다. 그리고 둥근파, 당근, 표고버섯 등을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해서 볶아 반찬을 해서 먹습니다. 또는 간을 덩어리째 청주를 넣고 찐 다음 햇볕에 말려 가루 낸 다음 같은 양의 마늘가루와 메밀가루, 참기름을 섞어 공알 정도의 크기로 알약을 만듭니다. 이 알약을 하루 정도 청주에 담갔다가 햇빛에 딱딱하게 말린 후 식후에 한 알씩 하루 3번 먹습니다. 간을 싫어하는 사람도 저항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간의 성질은 대체적으로 평합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전 체질의 효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간에는 철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조혈작용과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간 기능 개선, 눈 건강, 신경 기능 활성, 탈모 완화 및 예방과 피부 트러블 개선 및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염에 좋은 약선 식재료는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은 담즙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옛날부터 간장병에는 바지락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오치아민, 타우린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여 간장의 해독 작용을 활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지락에는 이들 외에도 라이신과 히스티딘 등 여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바지락에 들어있는 비타민 B도 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 밖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는 점도 간장병에 매우 좋은 작용을 합니다. 바지락의 성질은 차갑습니다. 사상 체질로 비추어 볼 때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태어난 양체질, 즉 소양인과 태양인에게 섭취를 권하며 음체질, 즉 소음인, 태음인에게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과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